자, 일단 배경식들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자, 일단 일단락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좌표평면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중딩 재민이 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수를 표현한 직선이 수직선인지 알지?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에서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씨발 알게 뭐야. 근데 제가 고1 때 씨발 이해찬 세대였고요. 저기 이해찬 세대 망하라고 했었는데 누가? 아니, 손준 쌤이 그랬어. 손준 쌤이 보여줄게. 이거 딱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손준 쌤은 저 때도 쌤이셨고 지금 수업 안 하시는데 이거였나? 싶은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번 겨울 방학을 맞아가지고 다들 큰 꿈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특히 이해찬 세대들. 나 씨발 이해찬 1세대. 내가 아까 수업 얘기했냐? 이해찬 1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라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계셨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훌륭한 말씀을 믿고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개불대 게임학과를 갔을 거고요, 아마. 정신 못 차렸던 시절에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냐.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봤더니 중학교나 고1 저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 기본기가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재수학원 다니면서 심지어 군수였는데도 잘 치면 시험이 100점 나왔다가 수학이 못 치면 뭐 64점 나오는 거야. 64점. 근데 여러분도 맨날 그러잖아. 니네 셀카 100장 찍어서 그중에 제일 예쁜 게 니네 사진이잖아. 니네 얼굴이잖아. 고정 딱 존나 빡세게 봐가지고 카톡 부사 딱 걸면 그 니네 사진인 거야. 나도 그래. 나도 100점 64점이면 100점이 내 점수지 64점 절대 내 점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 나도 사실.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점수도 성형이 되는구나. 어떻게? 기본빵을 해야지, 기본빵을. 그래서 이게 그 기본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제가 그때 쌤을 되게 잘 만났구나. 유재현 쌤이라고 계셨어요. 수학 교과서 쓰셨던 분인데 메가스터디 계시다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수학쌤이셨고 그분이 수능 출제도 하셨었고 교과서도 쓰셨는데 그분이 완전히 제 눈을 바꿔놨죠. 그래서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때 확 성장했어요. 그래서 64점 100점 왔다 갔다 하던 점수가 당연히 상위 100분이 뭐 99, 98, 100으로 수렴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원리가 딱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설명한 이유를 잘 보라고.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리는 항상 최단거리예요. 그럼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경우의 수가 존나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둘의 차를 구해. 근데 거리라는 건요, 절대값 개념이야. 양의 개념이라고요. 스칼라 개념이야. 방향성 있는 벡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거리는. 알겠어? 그래서 거리는 뭐냐면 언어로 쓰자면 거리는 좌표차의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좌표차의 절대값으로서 부호의 거리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법. 이제 우리 때는 미안해, 자꾸 라떼 설명해서. 저 언제죠? 화면 봐, 화면.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존나 들려. 근데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싸대기가 아니라 목덜미였다는 이제 썰이 있어요. 아무튼 저 시절에는 수업 시간에 자면 씨발 선생님이 싸대기 때리거나 삽자루로 애들 패는 게 존나 가능했던 시절이고, 저 댓글도 보면 더 웃긴 게 참 승상이셨다. 요즘 저런 승상이 없어서 문제다. 왜냐면 솔직히 진짜 승질나가지고 저 패는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은 진짜 애정을 가지고 그 애정의 때때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저렇게 표현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글쎄 사실 때렸던 선생님들 중에 존경하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고요. 대신에 이건 있어. 되게 감사해 맞지 않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은사님들 참 많으시죠.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갑자기 왜 얘기하고 있냐. 자, 봅시다. 그래서 진법을 알아야 돼요. 자, 10진법은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10개 숫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 쓰면 10개 숫자를 다 끝냈기 때문에 한 자리 높여 써준다고. 지금 우리가 12시간의 이유는 원래 미국 애들 같은 애들이 12진법을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항공은 미터법 쓰는데 항공은 마일을 쓰고요. 우주는 미터법을 쓰니까 계산 안 맞아서 화성에다 때려 박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전에. 그 미터법 지문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봐봐.
만약에 파란색 숫자가요, 12진법이라면 12개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10개 썼지. 이 다음에 보통 뭘 쓰냐? 그럼 A라는 숫자를, B라는 문자를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12개 숫자가 끝났잖아요. 한 자리 높여가지고 다시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의 11은 10진법의 14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해 못해도 돼. 이제 오늘 지문만 설명할게. 2진법. 자, 일단 여기는 10진법, 우리의 세상. 그리고 지문에 나온 2진법. 이건 알아야 된다. 자, 2진법은 숫자 2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0은 0으로 표현하면 될 거야. 1은 1로 표현하면 될 거야. 그런데 숫자 2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는 한 자릿수 높여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이게 2진법 수야. 자, 그럼 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니까. 표정 봐. 10진법은 예를 들면 512 있다고 칩시다. 얘를 512로 써도 되지만, 100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10의 자리라고 표현하잖아. 100은 10의 제곱자리잖아. 그러니까 10의 제곱자리에 5가 있는 거예요. 10의 자리에 1이 있는 거야. 10의 0제곱자리에 2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10진법의 전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진법과 10진법을 번역하는 방법은 전개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진법의 전개식을 써주면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한번 써볼게요. 101 2진법 숫자. 자, 봐. 얘는 2의 제곱자리겠죠? 얘는 2의 1제곱자리겠죠? 마지막 1은 2의 0제곱자리겠죠? 그래서 얼마? 4 더하기 1. 10진법 자릿수로는 5가 된다고. 이해됐어? 몰라도 돼.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도. 그러면 이 질문 터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그렇게 1단락 주제를 거리로 세팅을 하고 해밍거리로 주제 세팅을 하는데 해밍거리를 왜 쓰냐? 전송의 오류를 검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전송할 때 1단계로 내가 전송하고 싶은 정보 있었겠죠? 기계어니까 0 또는 1, 둘 중 하나야. 문제는 0을 보내. 그래서 내가 야, 햄버거 사와 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햄버거. 햄이요? 전송에 오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0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0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1로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0으로 알아들을 확률이 더 크겠지만. 오케이? 그럼 검출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내. 얘가 0을 보내도 얘는 1로 알아먹기도 하지만 0으로 알아먹기도 하지만 1로 알아먹을 수도 있다니까. 오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오류 검출을 위해서 확인 보호를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는 뭐가 오류인지 모르니까 몇 번째 자료가 오류인지 알기 위해서 확인 보호를 하나 더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문 끝이야. 결국 무슨 얘기야? 3중 반복 부호화 지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기출에서 많이 풀었잖아. 우리 이미 기출에서 많이 풀었잖아요. 3중 반복 부호화. 봅시다. 18학년도 수능이고 부호화 과정 2단락 3가지 부호화 나와 있고 소스 부호화 역시 2단락 주제, 채널 부호화 3단락 주제, 선부호화 4단락 주제죠. 그중에 채널 부호화는 3중 반복 부호화로 0을 전송할 때 뭘 보낸다? 000을 보낸다. 2를 전송할 때 뭘 보낸다? 111을 보낸다. 이거 수업 몇 번 했어? 해야 돼. 모르겠으면 다시 하세요. 무조건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3중 반복 부호화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요. 습관 좀 들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도입일 뿐이야. 자, 그런데 녹색 쓸 거야. 왜? 일단 글의 주제는 거리. 이렇게 이어지니까 일단 거리가 글의 주제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거리를 모르지 않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물리적 개념이자 한편 뭐라고? 추상적 개념이다. 여러분, 우리 문학 공부할 때 문학 개념어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말잖아. 이걸 왜 모르겠어? 그리고 봐. 2차원의 평면의 두 지점이 0,0과 1,1이 있다면 최단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 루트 2가 된다. 여러분, 보면 사관의 끝인 거야. 베이노쌤 수업하고 있네? 끝인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필요한 정보. 학생 수 몇 명 있을까? 그러면 행렬, 개수, 세서 곱하면 나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정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처리해? 얘 이름 뭔지, 제 이름은 뭔지 다 처리하려. 얘는 노란색 입었네, 검정색 입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런 raw data. 얘는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우리가 재처리해줘야 되는 거고 수능 지문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녹색 정보들은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고, 그래, 알고 있는 얘기했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 뭐라고? 물리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을 대립시켜서, 대조시켜서 뭔가 주제 세팅을 하고 싶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단지 뭐였던 거. 물론 그런 게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거리 개념을 도입하고 싶은 의도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추상적 거리지만 실제로 숫자로 표현됐으니까 한편으로는 구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지 간에 봐. 거리의 개념은요. 그리고 봐봐. 이렇게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은 유지돼.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녹색으로 싹 털어버리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처리할 정보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내신에서 작품 외우고 있으면 작품 안 읽고 풀잖아요.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다가 아는 그래프 나오거나 아는 도표 나오면 안 보고도 풀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거리 개념은 디지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는 추상적 개념으로. 자, 봐. 이제 거리라는 반복이 되니까 봅시다. 디지털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거리, 추상적 거리 개념인데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달라. 아이, 그래, 그럼 어떻게 다르냐고. 자, 여기는 개빡세게 중요하죠. 왜? 예시로 원리를 이해시킬 거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출제 설계라 그랬지, 내가. 아시겠어요?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른데 0011 같은 2비트 데이터. 자, 비트도 알아야 돼. 비트는 뭐야? 자릿수야. 2비트면 자릿수가 몇 자리? 2자리. 이해됐어? 이진법 2의 0제곱, 2의 1제곱짜리 2자리인 거야.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잘 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글의 주제가 거리잖아. 자, 근데 봐. 문장 구조를 잡아볼게. 거리의 개념은 데이터에 적용된다. 데이터 간의 거리는 추상적 거리의 개념인데, 그래서 뭔데?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 여기 있는 주어는 생략됐겠죠. 데이터 간의 거리를 주어로 생략해놓고 썼겠죠, 여기가. 그럼 데이터 간의 거리, 즉 2비트 데이터 간의 거리, 2비트 데이터 간의 거리가 수치를 가리킨다면, 0011 같은 수치를 가리킨다면 그 데이터 간의 거리는 수치의 차가 된다. 수치의 차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잡아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단락에서 지금 뭘 정의한 거냐? 거리를 정의했고요. 어떤 거리? 여기서는 특히 데이터에서의 거리. 데이터에서의 거리를 뭐로 보겠다? 자, 데이터의 거리가 수치를 가리킨다면 00과 11의 거리는 수치 차가 된다. 자, 그럼 내가 여기를 왜 적어줬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거리, 해빙 거리, 데이터 거리로. 거리를 수치로 정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1의 거리는 수치의 차 3이 된다라고 이진수의 거리 개념을 예시로서 원리 설명을 했고 분명히 이해 적용을 시키는 출제 포인트니까 개빡세게 잡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이진수, 계산, 배경 지식이죠. 지금 무슨 얘기야? 이진법 0011은요. 00은 뭐라고? 2의 1제곱짜리가 0이야. 2의 0제곱짜리가 0이야. 그 0이에요, 결국. 얘는 2의 1제곱짜리가 1이고
2의 0제곱자리가 1인 거야. 결국 얼마? 3인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차의 절대값,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그냥 암산으로 바로 되는데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마나 친절해.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거리라는 건 뭐라고요? 차라니까, 차.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에서 거리의 정의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고요, 차. 근데 거리는 스칼라 개념이니까 절대값 씌워주는 거라고. 차의 절대값 씌워주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다 알아먹는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수능에서는. 국어가 그런 과목이야, 원래. 제가 서울대 국어교과에서 복전공 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수님이 진짜 뭐라도 다 잘하셨겠다. 진짜. 그리고 교수님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내지. 적당히 했는데 씨발 1등급 맞으라고 냈을까?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면 1등급 100분위 100을 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녹여서 내는 거고, 국어라는 과목이 본교과 도구교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집중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의 개념을 이렇게 진법 개념과 엮어가지고 설명하는 수학적 내용들을 준 건데, 일단은 처리 못하겠으면 못하는 상태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따라오시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문제들이 있어 설명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2비트 데이터인 00과 11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부호라고 보겠다면, 데이터를 부호라고 보냈다면 두 부호가 구별되는 정도가 또 거리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 수치의 차. 두 번째는 뭐라고? 부호가 구별되는 정도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단락에서 얘기한 데이터의 거리는 뭐라고? 첫 번째, 수치의 차. 또는 두 번째 뭐라고? 부호의 구분. 구별되는 정도. 됐죠? 그래서 그게 뭐로 도입이 되는 거야? 해밍거리로 도입이 되는 거죠. 해밍거리. 해밍거리는 부호의 관점에서 부호 간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역시 원리 묻겠죠. 원리 이해되겠죠. 역시 당연히 출제 포인트 설계죠. 볼까요? 길이가 같은 두 부호. 부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00, 01, 11 하나 더 있다면 10 같은 거 비교하겠죠. 같은 자리에 있는 부호를 비교하겠대. 무슨 얘기야? 자, 00은 00 같죠? 01 다르네요. 그러니까 거리는 1이라는 거야. 반면에 00과 11은 두 개가 다르죠? 2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아작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빡세고 꼼꼼하게 처리를 하냐면, 1단락 정보는 처리할 게 없는 정보지만 2단락에서는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이터 거리로 좁히고 데이터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 원리까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고, 여기에 해밍거리라는 새로운 주제 도입을 해서 예시 원리로 설명하면 출제 포인트가 벌써 두 개나 박혀 있고, 이 원리 이해가 과학기술의 핵심 출제 포인트니까 여기서는 안 놓치고 가려고 뒤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당연하다니까. 녹색이 안 된 거야. 뭐가 안 된 거야? 18 수능 18에서 출제됐었던 부호화 지문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잘 정리해놓으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을. 계속 봅시다. 3단락. 집중해야 된다, 얘들아. 습관이다. 필기. 손에서 계속 필기를 놓지 않으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거리를 충분히 멀게 해준다면 장점은 뭡니까? 오류 검출을 해결할 수 있나 봐. 좋아. 예를 들어 볼게. 역시 원리에 출제되겠죠? 벌써 출제 포인트 세 번째다. 자, 원시부호니까 1단계예요. 1단계에서 0 또는 1을 보낼 거야. 자, 그러면 1을 보냈지만 0이나 1로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1을 보냈는데 1이면 제대로 간 거야. 얘는 오류야. 그러면 이게 오류인지 어떻게 알아? 받는 애 입장에서는. 그 0을 받았고 1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대? 해밍거리는 1인데 그래서 원시부 XD에 P를 붙여서 전성부호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주겠대. 전성부호는
고정된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를 덧붙여서 만든대. 자, 그럼 봐. 벌써 여기도 모르는 개념이 3개 나왔어. 전송 부호, 원시 부호, 확인 부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아씨 잠깐만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라고 잡아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송 부호는 뭐야? 원시 부호는 뭐야? 0 같은 거야. 또는 1 같은 거야. 여기선 지금 1을 보냈으니까 1이라고 할게요. 자, 1이 원시 부호야. 1이 원시 부호야. 응?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대? X라고 표현하겠대. X라고 표현하겠대. 두 번째 확인 부호는요. 얘가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이고 확인 부호가 덧붙인 게 P란다. P를 붙이겠단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대? 1의 개수가 짝수인 규칙이래. 그러면 볼 필요도 없네. 원시 부호가 0이었으면 짝수가 되려면 0을 또 붙여놔야 되겠죠. 원시 부호가 1이었으면 1의 개수 짝수려면 1을 붙여놔야 되겠죠. 됐니? 자, 만약에 0, 1, 1, 0을 받았으면 1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네? 오류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문제는 뭐야?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지. 0일에서 0이 틀린 건지 1이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원시 부호를 보내겠대. 하지만 오류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니까 뭘 보내겠대? 확인 부호를 덧붙이겠대. 그러면 오류 검출은 되지만 결국 오류 수정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세 번째 어떻게 주겠대? 네, XPQ라고 확인 부호를 하나 더 붙여주는데 P와 Q는 어떻게 같은 값을 덧붙여 주겠대요. 결국에는 뭐야? 3중 반복 부호잖아. 0, 0, 0, 1, 1, 1. 됐어? 원시 부호가 0이 붙어 있으면 여기에 짝수, 1의 개수 짝수. 결국 바꿔 얘기하면 0 똑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랑 똑같은 거야. 됐니? 1이야. 1의 개수 짝수 1 똑같은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또 얘야. 이해됐어요? 3중 반복 부호잖아, 이게. 봐봐. 이미 니네가 푼 거라고. 0을 0, 0, 0, 1을 1, 1, 1. 그래서 어떻게? 즉, 내가 0을 보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갔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갔다면 0일 확률이 크겠죠. 하나 정도 오류가 발생했겠구나. 0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이미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 낸 거라니까. 밑도 끝도 없이 풀라니까 뒤지지 이 사람들아.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와서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니네 지금까지 안 했어. 니네 친구들 다. 친구들은 지금도 안 해. 너희는 이제 해. 알겠니? 지금 해. 30일 남았다. 자, 한 자리 오류만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자, 001, 010, 100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한 자리 오류가 있다면 아무래도 1이 틀렸을 확률이 높겠죠. 맞잖아. 한 자리 오류가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 아니 봐봐. 000 아니면 111을 보내야 되잖아. 한 자리 오류가 있으면 아니 1만 지금 이상하겠네. 얘가 0이었겠네. 얘가 0이었겠고 얘가 0이었겠네. 왜? 근거가 뭔데? 한 자리 오류가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 한 자리 오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만 이상하겠지. 또는 0만 이상하겠지 이렇게. 자, 무슨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자, 110의 경우 자, 110이 왔어. 자, 그럼 봐봐. 1단계. 원시 부호는 1이었을 거야. 2단계. 확인 부호 P2를 붙였겠죠. 3단계. 추가되는 확인 부호도 2를 붙여야 되는데 어머나 얘가 틀렸구나. 너 이게 0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110을 111로 수정하겠대요. 되니? 질문.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부호와 지문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요. 여러분이 평소 하던 대로 해서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뉴욕에서 한국 왔어요. 이제 저는. 자, 현실입니다. 현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0을 보내도 0으로 갈지 1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단계에 나는 0을 보내고 싶었어. 하지만은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자, 좋아. 그럼 원시 부호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부호 P를 덧붙일 건데 1의 개수 짝수 개수가 된다. 결국에는 0이면 00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0이었어. 00을 붙여서 보내겠대. 그러면 00 가면 문제 없죠. 오케이.
근데 0일이 가거나 10이 가면 오류가 있다고 검출할 수 있겠지. 문제는 누가 오류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또 어떤 방법을 쓴대? 하나 더 붙여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더 붙여주면 돼? 이제 Q까지 더 붙이겠다는 거야. X, P, Q. 그래서 0, 0, 0을 보내겠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0, 0, 0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0, 0, 1로 하나가 오류, 0, 1, 0으로 하나가 오류, 1, 0, 0으로 하나가 오류면 얘네는 결국에는 얘가 오류인 거지. 얘가 오류인 거지. 얘가 오류인 거지. 이렇게 오류 검출 자리까지 오류 있는 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그러면 자리까지 우리는 고쳐줄 수 있는 단서가 생겼잖아.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왜 있냐면 이게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닌 거야.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100% 정확한 방법이 아니니까 사고가 직관적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100% 정확한 방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면 끝나야지. 왜 장단점이 있어? 근데 장단점이 있잖아. 자, 봐. 원시보호에 확인보호를 덧붙이는 것을 충분히 PQ로 끝나는 게 아니라 R 점점점으로 가면 당연히 전송보호도 길어져. 그러니까 확인보호를 덧붙여야 된다는 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고 전송보호가 길어지면 해밍거리가 멀어지면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뭐라고? 확인보호가 늘면 늘수록 데이터량이 많아지니 효율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원시보호 확인보호를 덧붙여서 보낼 텐데 확인보호가 많아질수록 전송보호의 길이도 길어지고 해밍거리가 길어지다 보니 오류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단점은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비효율적이다. 됐습니까? 다시 여기 30초 잡아주세요. 필기 빡세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지금 제가 아까 뭐 수직선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알 거고 몰라도 크게 그렇구나 하는 느낌만 잡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고 독해 해석하는데 지문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 진법되어 100% 이해 못하더라도 이 주제구조 잡아가는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알면 알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훨씬 편해지고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정답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시간도 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 공부든 구조 공부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라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30일이면 많이 바뀌어.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공부보다 지금부터 할 공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14번 볼게요. 봐봐. 벌써 물어볼 수가 있다니까. 왜? 항상 얘는 뭐라고?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주제는 뭐였어요? 거리였잖아. 근데 거리를 뭐로 정의하겠다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가지고 보겠다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뭐라고? 수치 간의 차에다가 절대값 씌워놨잖아. 발췌독 해봐요. 거리, 그래 주제죠? 추상적 거리인데 데이터의 거리 어떻게? 즉 수치의 차로 거리를 규정하겠다고. 됐죠? 그러니까 주제 구조가 잡히니까 발췌독도 되는 거라. 봐봐. 데이터 00과 11의 거리는 수치의 차가 된다. 됐습니까? 주제 구조, 빨간색 문장 구조 잡히니까 보이는 거지. 수치 간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수치 간의 차가 된다. 문제 없죠? 2번 선지. 추상적 성질학 가치의 차이 같은 척도의 거리의 개념. 당연하죠. 이게 1단락 주제 도입이잖아. 2단락 주제고. 3번. 물리적 개념에서 거리는 공간적,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4번 선지 볼게. 아무리 봐도 4번인데. 왜 물어볼 수 있겠어? 봐. 자, 이진수 수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과 11의 데이터의 거리로 정의했고 얘는 수치 차의 절대값이었죠. 1번 선지에서 이어지잖아. 근데 해밍 거리는 얼마였어? 특히 00, 11은 3이었잖아. 같니? 틀리지. 주제구 좁히면 그냥 보인다고. 해밍 거리가 얼마였어? 2였구나. 수치 차는 3이었고 해밍 거리는 2였죠. 발췌독 해볼까? 수치 차이 3이었죠. 해밍 거리 얼마였어? 2였죠. 됐니? 발췌독이 툭툭
때는 느낌이 왜 잡히냐면 주제 구조가 뒤지게 잡혀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거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알겠어요? 아직도 못 잡나? 자, 15번 가볼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 그랬었죠. 자, 헷갈리니까 바로 정답 가볼게요. 4번 선지. 나머지 선지는 질문해. 자, 수진자가 0, 1, 2를 받았대. 그럼 봐, 여러분. 자, 봐. 지금 얘는요. 일단 지문에 근거해보잖아요. 사단락 주제의 원리에 집중을 해보면 아까 나왔지만 한 자리가 오류라고 가정해보겠다 그랬어. 이해됐어? 나오잖아, 씨. 호호. 요거 보소. 한 자리 오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검출할 수 있어? 100 한 자리 오류, 그래서 00, 10, 110을 112로 수정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로 수정해야 되겠니? 111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고, 누가 오류인 거야? X자리 오류죠. 됐니? 틀린 거 찾는 거죠. 정답 4번 끝이야. 질문 똑바로 잡아. 그럼 그냥 답이 나와. 됐어? 그럼 여기서 또 딴지를 걸. 아, 선생님.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오류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제 설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왜냐면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 지금 이 지문과 보기는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거라고?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니네가 좋아하는 그 출제 오류 아니라고. 멍청해서 자꾸 출제 오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제는 뭐야? 한 자리 오류를 가정하고 보는 거야. 전제는 뭐야? 한 자리 오류를 가정하고 보는 거라고. 주제 구조 잡으면 깔끔해요. 오케이? 두 번째는 기출 배경 지식이야. 아니면 수업 내용이에요. 자, 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000을 보내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면 0으로 판정하겠대.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생겼어. 정정이 된대. 됐어? 문제에 나왔잖아. 뭐라고? 어딨냐? 여기죠. 두 개의 오류가 있으면 정정되지 않는다. 됐어? 그러니까 3중 반복 구하는 하나 오류일 때 쓰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은 방법이네요. 맞아. 그럼 써도 되나요? 자,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류가 더 많으면 그 통신기로 작동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오류는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어라운드로 볼게요. 이게 정상으로 갈 확률이 80%, 오류가 날 확률이 20%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000을 보냈어. 그러면요, 경우의 수를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갑자기 수학 시간. 맞죠? 맞잖아. 그런데 봐. 자, 이게 확률이 동일하다면, 0과 1이 갈 확률이 동일하다면 이 8개 경우의 수는 전부 다 8분의 1이겠지만 확률이. 지금 뭐라고? 얘잖아. 얘라고요. 그러면 0이 갈 확률이 P, 1이 갈 확률이 Q야. 이해됐어? 이거 무슨 시행이야, 그러면? 독립시행 이항공포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높은 확률이에요.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그 다음 확률이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 다음 동일하고 얘가 제일 작은 확률로 나타나요. 즉 일반적인 통신을 하는데 오류가 많은 걸 어떻게 쓰냐고. 일반적으로 20%도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가거나 오류가 있어도 한 자리 정도에만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라니까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줬어, 이거. 이 수업 하면서. 해놨어. 빨간 책 봐봐요. 해놨어, 다. 그래서 기출 배경식 있는 친구들이라면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일치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뭔가 튕기면서 박살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구조 빡세게 잡아. 전제는 뭐야?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제하고 해결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16번의 기억. 기억에 대한 이해.
전송부호는 원시부호의 확인부호를 덧붙이겠대. 자, 그래서 전송부호에 대한 개념인데 전송하는 부호는요. 내가 보내려고 했던 원시부호 X에다가 확인부호를 덧붙이는데 확인부호는 당연히 P가 되기도 하고 Q가 되기도 하고 R이 되기도 하고 점점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전송부호 간의 최소 해밍거리를 멀게 하면요. 전송하는데 데이터 양은 늘어난다. 그냥 바로 정답 1번 같은데. 왜? 여러분 잘 봐. 이거잖아. 원시부호의 확인부호를 덧붙여 전송부호의 길이 길어져. 장점은 해밍거리 길어지니까 오류 수정이 되지만 데이터 많아지면서 비효율적이 된다. 됐어. 즉 뭐라고? 해밍거리가 멀어졌어. 데이터 양 늘어나네. 단점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오류 검출도 해결이 다 잘 되겠지. 장점에 대한 것도 있겠죠. 정답 1번 끝으로. 그냥 뒤져라고 주제 구조야, 여러분. 뒤져라고. 대신에 이건 있어. 대신에 부호와 지문을 건드렸던 친구들은요.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특히 내용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저한테 다 질문하셔야 되고 사실 그 부분은 옛날 기출을 건드렸기 때문에 빨간 책에 있는 걸 차근차근 수업을 다시 정리해서 들으셔야 되고 저한테 중간중간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잠깐 여기 얘기하고 할게요. 내가 아까 써줬지. 미분법 유도공식 갖다가 싹 써가지고 하는 친구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급 그게 안 되면 보통 3등급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주제 잡아라, 구조 잡아라, 구조 그려라, 정답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같은 맥락에서 잘 들어라. 같은 맥락에서. 자, 미국의 재정적자. 자,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국제거래에서의 유동성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이걸 거꾸로 자기가 필기하고 거꾸로 이해해서 자꾸 나한테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는 거야. 수업 좀 다시 들어봐, 제발. 수업을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다음 주에 봐. 아니 나한테 질문해.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건요. 미국과 세계가 교역을 하는데 미국이 달러를 그만큼 더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세계 통화인 국제 유동성은 당연히 달러가 유입되는데 당연히 증가하지, 이 사람들아. 적자가 나면. 근데 이걸 모르잖아. 문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80% 농부예요. 아니네. 3,000년 전은 좀 모르겠다. 1,000년 전이면 농부야. 3,000년 전? 뭐 5,000년 전? 몽골에 태어났으면 수렵채집 했겠지. 약탈했겠지. 여러분이 몽골에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 뒤지는 거예요. 이상주의 해. 대신에 그만큼 능력을 갖추라니까. 그럼 이 시대 태어났어. 돈을 몰라? 파산이야, 파산. 파산이라고. 운 좋게 파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나도 파산의 위험을 몇 번 겪었어요. 내가 한 9년 전인가 통장에 잔고가 82원 있던 적이 있어요. 82원. 최근에도 한 몇 번 그랬어요. 왜? 돈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야. 근데 평가원 지문을 공부한 뒤로 2018학년도 이후의 지문들 덕분에 바뀌었죠. 그만 얘기할게.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네. 이런 거 보여주면 재밌을라나? 이런 거 보여주면 재밌니, 혹시? 이런 거 좋아하니, 너 혹시? 그만 보여줄게요. 뭔지도 모르니?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으시네. 자, 봅시다. 17번 끝. 지문 끝. 됐죠? 7번 컷이라고, 7번 컷. 아시겠습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 지금,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요, 우리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수업했던 경제 지문 여기 다 있어. 다 푸세요, 100%. 오케이? 다 푸세요. 그리고 푸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영상 찾아보면 거의 다 있어. 못 찾겠으면 몇 페이지, 몇 학년도 몇 번 안 됩니다. 요청해. 그럼 내가 중요한 거면 찍어서 올려주고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줄게요. 오케이? 해, 빨리. 자, 이제 오늘은 과학기술, 저번 주에 이어서인데 과학기술은 좀 기본기가 돼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 수업 교재는 주로 23권에 수록되어 있는 교재였고요. 내용이었고, 산소해리 곡선 대표적으로 저번 주 한 거랑.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옛날 기출들 풀어야 될 내용들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소재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처리가 안 되면 역시 요청하거나 저 유튜브 보면은 거의 다 있어요, 영상. 없는 거 있으면 요청해, 나한테. 개인톡으로. 자, 이거요. 하루에 5시간 혹은 3시간씩 꾸준히 하세요. 충분히 다 따라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보이니까 다음 주에 제가 과학기술 일부랑 법지문 나갈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다행히 고2 내신이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고2 내신 수업들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출제 가능성 높고 여러분 질문을 해결해 줄 만한 지문들 정리해서 보충 영상 던져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내일 선택하고 문학. 야, 본 수업이 3시간인데 보충 수업이 6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 강사가 있다? 그게 나다. 한다, 그냥, 씨발. 왜? 해야지 대학 갈 거 아니냐? 3시간, 6시간 했는데 안 돼? 9시간 할 거야. 안 돼? 18시간 할 거야. 씨발, 가는지 못 가는지 보자고. 36시간 해도 못 가? 그럼 72시간 할 거야. 여러분, 인생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